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상관관계의 개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개념 배우고 설문조사 하고요. 내일은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스프레드 시트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삼포도 배웠죠. 대표값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평균도 있었고요, 그죠? 중심값, 최빈값, 여기에 나와 있는 사분위수 같은 것도 있었죠. 삼포도라는 것은 이 중심, 즉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들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거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삼포도의 종류에는 범위, 사분위수 범위, 편차,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이 있었죠. 요 사분위수는 요 대표값에 해당됩니다. 이런 거 배웠고요. 그럼 이제 평균 편차는 이제 편차가 이제 양수하고 음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더하면 항상 0이 되니까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양수로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 두 번째는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수가 사라지겠죠. 절대값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고 분산은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이것이 너무 크니까 루트를 씌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오늘은 산점도 상관표 상관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라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점이 흩어져 있는 그림이다라는 뜻이에요. 점이 흩어져 있는 그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멀리 던지기를 30m를 던진 사람이 턱걸이를 6번 했다면 30과 6이 만나는 점 여기다 점을 찍으면 되는 거죠. 해당하는 점들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직선은 아니지만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산점도 또는 상관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상관표라는 건 뭘까요? 이 그림을 표로 나타내면 상관표가 되는데요. 먼저 두 별량의 각 계급의 크기를 정합니다. 한 5개에서 15개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너무 작아도 너무 많아도 이제 너무 작으면은 좀 효과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고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 정도 하면 딱 좋겠네요, 그죠? 계급 크기를 50으로 했는데 또 좀 더 많게 하고 싶다 그러면 25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입니다. 예. 가로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0, 50, 60, 70, 80 이렇게 커지죠, 그죠? 여기 10씩 했네요, 그죠? 처음만 0에서 50으로 해놨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로줄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야 돼요. 간격 50씩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숫자를 써놓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과학이 0점에서 50점 맞은 사람이 수학도 0점에서 50점 맞았다. 그 사람이 한 명이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적고요. 수학은 50점에서 60점 맞은 사람이 두 명이다 그러면 여기다 2를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 이렇게 세로로다 이렇게 합산을 내고 가로로다 합산을 내서 이건 전체 합산이니까 전체 24명을 조사한 거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산점도랑 상관표랑 어째 모양은 좀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여기는 점의 조밀도, 점의 개수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몰려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여기 숫자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상관표 위에 거는 산점도 또는 상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상관관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별량 사이의 직선적 관계 또는 뭐 비직선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인데 주로 직선 관계를 분석을 합니다.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이 두 별량 사이에 또는 선형,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비선형, 직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선형, 비선형 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상관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 상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걸 갖다 상관 계수라고 그래요. 직선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상관관계의 유형에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x가 커질 때 y도 커지면 이런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직선에 이렇게 가까이 조밀조밀하게 가늘게 모여 있으면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으면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x가 커질 때 y 값이 줄어드는 이런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림처럼 x축이 평행하든지 y축이 평행하든지 아니면 어떤 관계도 없을 때는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제 직선 어떤 상관관계가 용어는 상관관계가 없다지만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더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관계수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로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많이 쓰는데요. 공식은 이렇게 돼요. 참고만 하세요. 여기에 이제 n만 있으면 여기 x에 대한 분산, 요거는 y에 대한 분산이죠. x하고 y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공분산이 되는 거예요. 루트가 있으니까 표지편 처리가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어떤 값을 피어슨 상관계수를 값을 찾아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만약 상관계수는요 마이너스 1에서 1값만 가져요.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5 이런 거 플러스 5 이런 거 없어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기 때는 퍼펙트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0.8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면은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0.5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면은요 보통의 상관관계 이렇게 요 초록색 정도 범위만 되면 우리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0.2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약한 상관관계, 약한 음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찾아내야 되겠죠. 만약에 0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상관관계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관계수의 특징은요 단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숫자만 가지고 해요. 이게 이제 센티미터건 미터건 뭐 킬로그램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상관계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만 같습니다. 두 변수를 바꿔도 상관계수의 값은 변함이 없다. 여기 계산해 보면은 x하고 y 바꿔도 되죠. 그래도 이제 바꿔도 이 r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 변수를 바꿔도 상관계수의 값은 변함이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개념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모든별로 두 개의 주제를 선정을 해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학급원들에게 이 설문지를 돌리세요. 당신이 키와 턱걸이 횟수를 적어주시오. 선생님이 샘플로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문항을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내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공동 작업자로 꼭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아지면은요 요 나온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다가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분산형 차트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상관계수는 선생님이 자동으로 나오게 해놨으니까 상관계수를 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분석을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관표예요. 상관표. 선생님이 예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예시를 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요거 설문지 돌리고 데이터를 받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한 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잘 돌렸죠, 그죠? 친구들한테 잘 돌리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기다 이렇게 적었네요, 그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뭘 했나요? 행복지수와 한 달 용돈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했네요.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산점도가 이렇게 나왔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12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결론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2로 행복지수와 한 달 용돈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상관표도 잘 만들었습니다. 4반 3호등 거죠. 3반 1모등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용돈하고 용돈 소비량. 당연히 용돈이 많으면 소비량이 많겠죠, 그죠? 0.78로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네요. 표도 잘 만들었습니다. 3반 3호등 한번 볼까요? 3반 3호등. 평소 공부 시간과 취업 등수. 0.04 상관관계가 없네요, 그죠? 공부 시간이 아니라 성적하고 이제 취업 등수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죠? 근데 공부 시간하고 그러면 성적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둘은 아예 상관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공부 시간하고 취업 등수하고는 놀랍네요. 뭔가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았는데 요거는 3반 2모등 거네요. 네, 한번 볼까요? 핸드폰 사용 시간하고 눈 시력하고의 관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0.0으로 약한 양의성 관계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눈 시력하고 핸드폰 사용 시간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상관관계에서 배웠는데요. 먼저 산점도 배웠죠. 그리고 상관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커지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커지는 거라고 그랬죠. 양의 상관관계, 이건 음의 상관관계, 이건 상관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